여러분 대통령 후보는 아직 대통령 아니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후보라고 부르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 불러요. 그러듯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땅이 농지 지역에 이렇게 전으로 이용됐거든요. 그런데 택지 지역에 주택지로 바뀌었대. 바뀌었다. 그러면 주택지야.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럼 후보지고. 주택지로 이용되는 땅에 상업지로 바뀌었대. 그럼 상업지야.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럼 이행지고. 후보지나 이행지는 현재 바뀌는 중에 있을 때 쓰는 말.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에 용도를 따라 붙인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환과 이행이란 말이 있는데 전환이란 말은 다 쓴다. 대분류든 소분류든. 그런데 소분류 전환을 특히 전환 중에서 소분류 전환을 이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맹지하고 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맹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맹지의 의미가 뭘까 볼까요? 교재는 29쪽입니다. 여러분이 도로예요, 도로.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이렇게 땅이 있대요. 누구 땅이냐? 갑돌이 땅이래요. 근데 얘는 도로고요. 이게 을돌이 땅이래요. 그러면 갑돌이는 이렇게 드나들 수 있게요? 없게요? 드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드나들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러길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풀짝이요 그러던데 풀짝 안 돼요. 이게 10m야 10m. 아 그러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을이 안 볼 때 살짝이요 그러는데 을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드나들 수 있어요. 어떻게 드나들 수 있느냐? 저거 민법에서 배워요. 민법 지역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우는데 당당하게 받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드나들 수 있다. 받고 다닐 수 있다. 얘가 못 받고 다니게 하면요. 나중에 손해배상 하잖아요. 에? 그러면 얘가 줘. 그로 인해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될 수도 있어.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배워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받고 다닐 수 있다. 자세한 얘기는 민법 지역권 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다. 자, 근데 받고 다닐 수는 있는데 건축법에서 건축은 못해. 드나들 수는 있는데 건축은 못해.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요? 맹지라고 불러요. 드나든다는 그런 요건은 나중에 이제 왜 민법에서 배우라고 그러냐면 그런 요건을 갖춰야 돼. 무조건 드나드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맹지는 값어치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아요. 그럼 값어치가 높으면 증가와 감가 중에서 값어치가 높아지는 건 증가예요, 감가예요. 증가고 값어치가 낮아지는 건 감가고 맹지는 감가로 행해요. 맹지는 감가로 행한다고요.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됐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로와 접속면을 만든 거야. 갑은 을의 땅을 사서 이렇게 도로와 접속면을 만들었대. 그럼 도로와 접속면을 만들면 땅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도로와 접속면을 만들면 건축할 수 있다? 요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공법 중에 건축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 앞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몇 메타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갑이 4m를 확보해서 이렇게 딱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로와 접속면은 좁고 안으로 가면 넓어졌죠? 토지 모양이 마치 푸대처럼 자루처럼 바뀌었다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대지라고 불러요. 근데 대지할 때 대자가 아까 대지하고 달라요. 여기는 대지할 때 대자가 푸대할 때 쓰는 자루 대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지는 터라는 의미에서 대지예요. 달라요. 그래서 터라는 의미에서 대지다 구분하셔야 돼요. 한자가 달라요. 이 자루 모양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런 땅 사서 붙이기도 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고 이게 농지였다 합시다. 농지.
그럼 여러분 농지에 건물 지을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앞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배워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농지니까 도로면하고 농지하고 놓고 보면 농지가 높겠어 낮겠어 도로보다? 다 낮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도로하고 맞춰서 성토해야 돼. 성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물론 접속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하고요. 용도 전환도 해야 돼.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거 다 하려면 그런 절차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쉽지가 않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저렇게 맹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사면 안 돼. 거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비싸겠지. 을은 부르는 게 값일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싸게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맹지라는 것과 대지라는 용어 말뜻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넘어가 볼까요? 30페이지. 필지가 있고 획지가 있습니다. 필지, 획지 용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필지는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등기나 등록이라고 그랬죠? 그 등기나 등록할 때 단위 그게 필지예요. 필지별로 등기 등록을 한다. 따라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뭐라고요? 필지다.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근데 획지는 뭐냐?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땅을 획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의 법정 면적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토지의 법정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절대 필지나 획지가 아니에요. 필지나 획지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럼 필지는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등기, 등록의 단위. 그러면 이건 어디서 주로 배우는데 어떤 과목에서? 공시법에서. 앞으로 공시법 공부하면 필지가 뭔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요. 갑이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땅을 샀대. 땅을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1제곱미터에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500제곱미터를 샀어. 1제곱미터에 5만 원인데 500제곱미터 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1필지로 이렇게 등기한 거지. 1필지로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때 제가 좀 전에 1제곱미터에 얼마라고 그랬죠? 5만 원. 그러면 1제곱미터에 5만 원이니까 500제곱미터가 다 1제곱미터 5만 원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5만 원 곱하기 500.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 나오겠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파란색의 이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 토지를 획지라 불러요. 획지라고 해요. 그 획지는 부동산학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잠깐 보세요.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둘이 이야기하는데 나 어제 땅 샀다? 얼마에 샀어? 그럼 이제 갑돌이하고 을돌이는 제곱미터를 안 쓰겠지. 아직도 일상에서 나 평당 얼마에 샀어? 평당 5만 원에 500평 샀어. 그러면 갑돌이가 말한 평당 5만 원에 500평은 뭐다? 획지야. 한 덩어리 땅. 가격이 비슷한 그 한 덩어리 토지를 그냥 획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덩어리로 등기했다네. 그러면 1필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노란색은 뭐다?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해볼게요. 잘 봐봐요.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했대.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했대. 요만큼 땅을 5만 원에 100제곱미터를 샀대. 이 땅은 5만 원이래. 100제곱미터 샀어요. 근데 이 땅은 6만 원이고 100제곱미터 산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땅은 7만 원에 제곱미터당 7만 원에 100제곱미터 샀고 요거는 10만 원인데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100제곱미터 샀어요. 그럼 총 400제곱미터죠. 이렇게 산 400제곱미터를 1필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노란색이 뭐라고 그래요? 필지. 파란색이 뭐라고 그랬죠? 획지. 그럼 4개의 획지가 1필지하고 같아질 수 있네. 이해 가셨어요? 이럴 수 있죠.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을 갑이란 사람이 이만한 땅을 제곱미터당 5만 원에 1000제곱미터를 샀어요. 1000제곱미터 샀는데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10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길쭉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요렇게를 1필지로 등기하고
또 이렇게를 1필지로 등기했어요. 몇 필지죠? 2필지죠? 이렇게 등기했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필지. 파란색은 뭐라고 그랬죠? 획지. 그러니까 1획지, 획지 하나인데 필지가 2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 같지 않고 뭐가 더 클 수도 있고 필지가 더 클 수도 있고 이렇게 획지가 더 클 수도 있고.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필지나 획지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에요. 등기 등록의 단위가 필지. 그리고 그냥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 땅의 획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나 어제 땅 샀다? 그게 저 땅이야. 저 땅이야. 저 땅덩어리 전체 저걸 내가 어제 산 거야. 그런데 가격은 평당 5만 원에 샀어. 그럴 때 그 한 덩어리 땅은 획지. 그 한 덩어리 땅은 민법은 관심이 없어요. 공시법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실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부동산학에서 획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학조차도 필지가 중요해. 등기 등록의 단위. 그래서 필지라는 말 뜻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쪽으로 가시면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습니다. 자, 용어 나지하고 건부지 얘기 좀 합시다. 나지, 건부지라고 하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자, 나지하고 건부지인데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땅인데 얘는 이런 땅입니다.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뭐라고 부르고? 나지라 그래요. 나지. 그 나자가 한자가 나지 할 때 나자를 보시면 벗을 나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건부지예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빈 땅, 그게 나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땅. 건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건부지는 지는 땅이니까 밑에 있는 땅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건물이 들어선 땅은 뭐고? 건부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은 뭐고? 나지. 근데 여러분 가라는 건물이나 나라는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얘는 가를 나든 이건 지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가라는 건물이 이렇게 있네. 지금 현재. 근데 나라는 용도가 바람직하대. 얘는 바로 나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얘는 헐고 줘야 돼요. 이거 헐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얘가 1억이래. 땅. 근데 얘도 땅값이 1억이래. 얘도 1억이고 얘도 1억이래. 근데 나라는 건물을 지어야 된대. 그러면 얘는 그냥 나라는 건물 지으면 돼. 이해가셨죠? 근데 얘는 뭐하고 해야 되면 철거하고 줘야 돼. 철거비가 1,000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지 사겠어요? 건부지 사겠어요? 나지 사지. 얘는 전체적으로 비용이 얘는 1억만 있으면 되지만 1억 천 들어가잖아. 그럼 얘의 토지 가치는 실은 얼마인 셈? 9천인 셈이죠. 왜? 토지 가치는 여기에 있는 철거비를 뺀 금액으로 바꿔줘야 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건물이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건물 철거비를 이 사람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뺀 금액만큼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얘가 1억일 때 얘는 9천이라고. 따라서 나지와 건부지 중에 어느 게 시장성이 높다고요? 나지가 시장성이 높고 가격도 나지 가격이 더 높아. 따라서 평가할 때 나지의 평가액이 건부지의 평가액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나지를 기준으로 해봐요. 건부지가 높이 평가돼, 낮게 평가돼? 낮게 평가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근데 건부지가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걸 이제 기본 이론부터 배울 거예요. 기초에서는 안 하고. 지금은 나지, 건부지 단어 뜻만 아시란 말이에요. 나지는 아무것도 없어.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일반적으로 나지가 시장성이 높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대요. 그래서 건부감가가 원칙이래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3회 공지.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공지라는 말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아까 제가 건축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했죠?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빛의 속도로 까먹잖아. 봐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싹 사라지는 거죠. 그냥. 오늘 강의 끝나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다 까먹는다. 이제. 그러니까 또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지. 근데 대지에 봐봐요. 이게 갑돌이 땅이래. 대지. 근데 을돌이 땅도 대지래. 이게 을돌이 땅이거든요. 대지래요. 대지에다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갑돌이는 건물 이렇게 지었대. 탁 지었어. 을돌이 건물 이렇게 지었대. 둘이 건물에 갇혀서 못 나온대. 어디로 다녀요?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얘네들이 말이 들어요?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을 분모로 하고 건축 바닥 면적을 분자로 해서 규제를 해요. 자, 분모가 뭐라 했죠? 제가? 대지 면적, 분자가 뭐라 그랬죠? 건축 면적, 건축 바닥 면적. 그걸 건폐율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건폐율. 어디서 배울까요? 공법, 건축법에서 배워요.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란 말을 배울 건데 건폐율의 제한이 있어요. 그럼 건폐율의 제한이 60%라 합시다. 그럼 건폐율 60%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이 땅을 100으로 했을 때 건축 바닥 면적이 이렇게 60%. 60%. 이게 건축 바닥 면적. 그리고 나머지 40%는 비워둬라. 요건 비워둬라. 그리고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릴 것인지는 용적률이고 용적률하고 관련이 있고. 그럼 건축 바닥 면적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냐? 만약 60%면 건폐율 60%면 60%만 짓고 나머지 40%는 비워둬야 돼. 그래야만 사람들도 다니고 바람도 통하고 재난시 대피 용도도 되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빌공자 써서 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공지 기억하시고. 근데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푹 파인 땅은 메꿔야 되고 물렁물렁한 땅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면보다 낮은 땅은 땅을 넣어서 이렇게 성토 메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네. 그럼 대지가 되는 거야. 대지 또는 택지. 따라서 대지나 혹은 택지로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하기 전 땅. 원래 상태의 땅.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소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 소지 혹은 원지라고 불러요. 선화지는 선자가 고합선이에요. 그 밑으로 고합선 밑에 있는 토지. 고합선 아래의 토지. 이걸 선화지라고 불러요. 선화지. 그 다음에 포락지는 개인의 논밭이었는데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물 밑으로 잠긴 토지. 물 밑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 용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2에 가시면 법지란 말이 나오네요. 자, 법지가 뭘까요? 여러분 봐주세요. 요렇게. 여기 갑돌이 땅, 여기 을돌이 땅입니다. 근데 갑돌이 땅, 을돌이 땅인데 갑돌이는 여기다가 자기 땅이니까 이렇게 건물 지었대. 근데 을돌이는 건축허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여기다 건물 지으면 붕괴 위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을돌이가 건축허가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땅 자기 땅 아니면 사서라도 먼저 축대를 해야 돼. 이렇게 축대를 해야 돼. 축대를 해서 건축허가 받고 건물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럼 축대는 결국 아랫집 소유예요? 윗집 소유예요? 윗집 소유예요. 아까 을돌이가 샀잖아.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얘가 축대 이외에 활용실익은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그래요. 법지란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실익은 전혀 없어요. 이런 걸 법지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과 개념상 반대가 되는 게 있는데 어디서 개념상 반대가 되냐면 바닷가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거든요. 바닷물이 최대한 들어오는 이걸 만조수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예요. 여기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이 근데 여기 부분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땅이 나타나요. 백사장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바닷가에 백사장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유권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는 소유권이 당연히 있죠. 여기는 바닷물이 최대한 들어오는 만조수위선이에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물가 빈자 써서 빈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빈지는 대표적인 바닷가가 있는데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활용실익이 많은 땅. 얘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땅. 얘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땅.
그래서 둘이 개념상 반대예요. 법지하고 빈지는 개념상 반대. 법으로 소유권 얘는 인정된다. 근데 활용 실익 없다. 얘는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활용 실익은 많다. 그렇게. 그 다음에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 휴안지는 일부러 쉬게 하는 땅. 여러분 휴안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 경작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생산력이 좋아지니까 2, 3년 놀린다고. 그걸 휴안지라 그래요. 공한지는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그냥 방치한 땅. 방치해버린 땅. 그 다음에 한계지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요. 일단 넘어가시는데 여기가 주로 택지로 이용되는 땅이고 바깥쪽은 농지래요. 근데 택지 끄트머리에 있는 땅. 택지인데 택지 끄트머리에 있는 땅. 한계 택지의 줄임말 한계지라 그래요. 택지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다. 택지와 농지의 경계상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한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요. 우리 기초과정에는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 특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 뒤쪽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 12 기초과정도 거의 넘어가고요. 1, 2월 달도 잘 할 수 없어요. 3월 달 심화과정에서나 제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1, 2때 쭉 공부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그러면 기초과정에서는 뭐만 보냐면 단어만 보겠습니다. 단어만. 단어 뜻만. 단어 뜻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부동산의 특성을 구분하면 우리 교재로는 33페이지인데요.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주로 토지의 특성이에요. 근데 내용이 하나는 자연적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인문적 특성이에요. 근데 자연적 특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리적 특성이거든요. 토지 그 자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특성. 인문적 특성은 사회적 특성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특성. 그런데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5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꼭 이 순서로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하려고 부, 영, 부, 개, 인이거든요. 부가 뭐냐면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뜻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3개만요. 그 3개가 뭐냐면 용, 병, 위 3개인데요. 용은 용도의 다양성, 병은 병합분할의 가능성, 위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토지를 움직일 수 없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이동성을 가리킨다는 것. 영속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토지는 사용해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는다. 부증성은 토지는 만들 수 없다는 뜻. 만들 수 없어. 비생산성. 토지는 만들 수 없다. 비생산성. 간혹 가다가 토지를 늘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다를 메우는 거. 그것은 이쪽 토지 퍼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절대로 부증성에는 예외가 없어요. 개별성은 똑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대체성. 비대체성. 비동질성을 가리켜요. 인접성은 토지 옆에는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연속성이라고도 하고 연결성이라고도 해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영속성. 만들 수 없다 부증성. 똑같지가 않다 개별성. 토지 옆에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다용도성이라고도 불러요.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필요에 따라 토지를 합치기도 하고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합성이라고도 해요.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건데 어떤 환경이 바뀌느냐? 사, 경, 행. 첫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 환경이 바뀌고 세 번째는 행정적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원래 없었는데 학교가 새로 생기는 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도로가 새로 놓이거나 전철이 놓이는 건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무슨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는 건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 환경이 바뀐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초과정에서는 단어 뜻만 알아두세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영속성. 만들 수 없다. 부증성. 똑같지 않다. 개별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 인접성. 연속성.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필요에 따라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와 관련된 환경이 바뀐다.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부동산학 총론 부분은 그만큼만 다루기로 하고요. 부동산학 강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쉬셨다가 40페이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